접선 심화 이론들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이 1번 공통접선이야. 공통접선이야. 공통접선이라 함은 말 그대로 두 그래프에 공통으로 접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게 있냐 물어보면 이런 거지 뭐. 어떤 그래프가 있고 어떤 그래프가 있고 이제 이게 접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에 뭐 이렇게 또 다른 그래프가 접하면서 한 직선이 두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형태들이 가능합니다. 이해되겠죠? 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뭐도 있을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된 그래프하고 여기서 만나요. 근데 또 이 점에서 다른 그래프하고 또 만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면서 한 그래프가 두 점에서 동시에 하나의 직선하고 만나는, 접하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공통접선이 뭐 떠오르는, 이말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뭐 요런 그래프랑 하면은 이것도 사실 근데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되게 많긴 한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요 그래프는 두 그래프에 접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시험에서는 공통접선이라 하면 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 인사이트 교재에 단어는 다르지만 이것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9페이지에 1번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공통접선을 갖는 경우. 자, 2번 내용 여기 있습니다.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경우. 하지만 공통접선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풀고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관한 문항이야. 알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점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미분의 활용 단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에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이런 수학 상황이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식을 세우는 과정을 이해하고 최종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세우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능에서 공통접선 문제가 어느 정도로 많이 나왔느냐? 일단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항들은 이 상황, 한 점에서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 재작년 수능에 30번 문제, 재작년 이과 수능에 미적분의 오답률 1등 문장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역시 이과 수능에 30번 문제, 오답률 1등 문항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사이에도 수능에서 최고난도 문항에 이게 나왔습니다. 단, 수학 가형이니까 뭐 수학 나형처럼 우리 수학 2처럼 은 아니지만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의 재료들인 겁니다. 미적분 선택 가능성이 있나요? 미적분과 수투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적분의 공통접선도 똑같아요. 수투하고 이론이 똑같습니다. 미적분에서 뭐 좀 이따 배울 변곡접선도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 미적분에서 배우는 접선이나 미분 문제는 그 대상이 되는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라 초월함수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의 수능 기출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문항들은 그 함수만 다항함수를 바꿔서 수능에서 수학 2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식을 세우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1번 형태는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모든 접선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오늘 이제 종칠 때까지, 오늘 끝날 때까지 똑같습니다. 모든 접선 문제는 뭘로 문제를 푼다? 정답, 접점으로 문제를 풉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이 점에서 접하잖아요. 이 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알파라고 식을 놓고 이 알파에 관한 식을 세우는 거야. 접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식을 세워볼까요? 이 함수를 y는 fx, 그래프는 교재에 있는 거 쓸 거니까 그래프를 다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자, y는 fx랑 y는 gx에서 알파에서 만나고 거기서 공통접선을 갖습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서 만나니까 그렇지, f알파랑 g알파가 식이 똑같습니다. 어떤가요? 괜찮겠죠? 자, 또 하나의 식을 세우자고 하면은 그렇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그래프의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알파가
G 프라임 알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입니다. 한 점에서 두 그래프의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또 한 점에서 두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는 사실 뭐 외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을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래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서 접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또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하는 점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여기가 fx고요. 여기를 gx라고 나올까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모든 접선 문제는 접점을 가지고 식을 세운다니까. 근데 앞에 문제는 접점이 하나였으니까 식을 알파에 관해 세우는 거고요. 그럼 접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을 세우는 겁니다.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세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모르는 문자가 하나인데 식이 두 개면은 식이 넘치잖아. 그러니까 보통 fx는 gx 중에 하나에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fx가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뭐 얼마 이것이면은 알파하고 m에 관한 식을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형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우선은 식을 두 개 세워야 하는데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 동그라미 1번 식을 세울 수가 없잖아. 함수값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두 번째 식은 잘 세우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f 프라임 알파와 그 다음에 g 프라임 베타가 똑같아요. 이런 식은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식을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얘가 이제 이게 걱정이네. 이게 어떻게 식을 세우지? 어떻게 식을 세우지? 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 방금 직전에 풀었던 아까 52번 문제 뭐 그런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모든 접선 문제는 접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접점을 이용해서 푼다는 뜻은 우리가 이 점이 나와 있으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깔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알파고요. 얘가 뭡니까? F알파입니다.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Y 마이너스 F알파는 F 프라임 알파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 점이 베타, G 베타이기 때문에 이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G 베타는 G 프라임 베타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이 두 개는 공통 접선이란 뜻이니까 하나의 직선이란 뜻인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얻게 되는 식, 첫 번째 완전히 똑같대. 오케이. 이 그래프 전부 다 y는 ax 더하기 b꼴이거든요. 그러니까 a끼리 똑같습니다. 첫 번째 식 f 프라임 알파가 g 프라임 베타하고 똑같습니다. 오! 그게 이거야. 자,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 머리가 아프나요?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하지만 잘 보면은 이거의 상수항과 이거의 상수항이 똑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 상수항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의 f 프라임 알파 더하기 f 알파. 맞습니까? 얘 넘어가면 상수항. 자, 여기서 상수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베타 g 프라임 베타 더하기 g 베타라고 쓸 수가 있고 요거 두 개가 서로 요 두 개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식은요.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도 안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에 나오면 무조건 이 식을 쓰는 상황은 등장합니다. 이것만 예쁘게 나오는 경우는 너무너무 쉬운 뭐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보통 4점짜리 문제로 이런 이제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해. 쌤, 제가 어느 책에 무슨 해설지를 봤더니 이게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다른 식으로 땡땡땡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또는 그 둘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 식이 뭐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고 식을 세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평균 변화율, 한 직선이 아니군요. 하여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분의 G 베타 빼기 F 알파. 자, 보세요.
베타 빼기 알파분의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가 뭐랑 똑같다고요? F 프라임 알파하고 똑같다고요. 뭐랑 똑같다고요? G 프라임 베타라고 똑같다고요. 요걸로 식을 세우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자, 결론부터 말하면 얘랑 얘는 완전히 똑같은 식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보세요. F 알파를 넘겨볼게. 여기가 F 알파 G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이쪽 이항을 했습니다. 얘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 값은 어디입니까? 베타 G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알파 F 프라임 알파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베타가 어떻습니까? 같잖아, 같아. 같기 때문에 이거를 요 G 프라임 베타 자리에다가 F 프라임 알파를 집어넣으려면은 F 프라임 알파에 베타 빼기 알파를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나누시면은 이 식이 되는 겁니다. 또는 F 프라임 알파 자리에 G 프라임 베타를 집어넣으려면은 G 프라임 베타를 묶어내면 또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나누시면은 또 이 식이 되는 겁니다.